146쪽 신경계. 복잡합니다. 이게 신경계가. 그래서 막 나뉘어지는 것도 복잡하고 외울 게 많고, 뭐 대부분 이제 여기는 계산보다는 외우는 거예요. 그 신경 전달 속도 뭐 이거는 계산하는 게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 근육에서의 근수축 있죠? 예,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얼마만큼 줄어들고 막 이런 거를. 네, 여기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 신경계는 이제 감각기관에서는 이제 중추신경계를 뭐 이런 보내고요. 내장기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이건 중추신경계가 하고요. 그거를 이제 운동신경계가 이제 반응기, 근육에 주로 이제 근육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관계인데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예,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한다. 하여튼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입니다. 뇌랑 척수. 말초신경계는 온몸으로 퍼져 있으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근육이나 분비샘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한다. 분석하고 명령 내리는 거는 중추신경계. 예, 이제 이런 거 전달하는 역할은 말초신경계. 근데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 있잖아요. 뇌에 연결된 12쌍의 뇌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신경. 근데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뇌신경이 있어요. 뇌신경은 말초신경이야.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이나 뭐 이런 의미예요. 뇌신경은 말초신경이고, 척수는 이게 척수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는 척수신경인데 31쌍이 있는데 이것도 말초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척수신경이 척수가 아니에요.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 요 둘은 말초신경계고, 뇌나 척수 요거는 중추신경계. 네, 구분하셔야 되고요. 숫자도 알긴 알아야 돼요. 이게 숫자까지 다 외워야 돼요.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 하여튼 그거 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내용도. 이런 분류는 우리가 해부학적 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뇌신경과 척수신경 구분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는 주로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심성 뉴런이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이야.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이 운동 뉴런이고, 원래는 그 세포 하나를 뉴런이라고 하고, 세포 하나를. 근데 이제 중추신경 이러면은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 감각신경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감각 뉴런이라고 해도 되는데, 감각신경, 감각 뉴런 뭐 같은 의미야. 중추신경계는 수많은 뉴런이, 그러니까 뉴런은 이제 세포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하는 거죠. 밀집되어 있고 정보 전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수용한 자극을 통합하여 온몸의 작용을 조절한다. 중추신경계는 두 개골로 둘러싸인 뇌와 척추로 둘러싸인 척수, 그러니까 척추 안에 뼈죠. 뼈 안에 척수가 있는 거고, 뇌는 두 개골로 둘러싸여 있고요. 질량으로 무게로 따지자면 한 2% 정도지만 평상시 산소 소비량이 20%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쓰는 것도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면은 살이 빠집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20%의 산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20%가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 그 심장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있고 뭐 아래쪽에 도는 혈액이 있는데 20% 정도가 흐릅니다.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중간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한다. 뇌간, 뇌줄기라고 한다. 지금 중간뇌, 여기 중간뇌 이게 뇌교입니다. 뇌교, 연수 여기까지가 요거를 이제 요거를 뇌줄기라고 한다. 생명이랑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뇌줄기. 여기 있네. 뇌줄기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부위를 다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겉에서 바라보면 큰 대뇌랑 여기 소뇌가 있습니다. 대뇌, 소뇌로 나누는데 잘라 보면은 요 부분 여기 중간뇌는 좀 제일 작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기 좀 그래요. 어디까지가 중간뇌다 좀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뇌교 여기 요 사이 중간뇌.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데는 간뇌. 간뇌에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 하부가 있고 그러긴 해. 하여튼 여기 간뇌 밑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 밑에 달려있는 게 있어요. 요거 뇌하수체. 근데 이거 뇌하수체는 원래 뇌는 아니고요. 뇌는 아닌데 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죠. 아무튼 간뇌에서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같은 걸 조절해야 돼. 그래서 이 간뇌 밑에 뇌하수체가 달렸어요. 호르몬을 얼마만큼 내보내나 뭐 이런 거를 간뇌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혈당량, 체온, 삼투압 등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뇌. 중간뇌는 여기 이렇게 사실 눈이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중간뇌 눈이 달려있어요. 원래 눈이 그 뇌에서 분화된 세포입니다. 뇌에서 좀 하등한 생물들은 뇌 부분에 안점이라고 해서 눈의 역할을 하는 빛 수용체가 들어있는 어떤 세포들이 있습니다. 안점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진화가 거듭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특정한 그런 기관을 갖게 된 거죠. 어찌됐건 중간뇌에는 눈이 달려있어. 그래서 중간뇌는 안구 운동과 홍채 작용을 조절한다. 눈이랑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뇌는 감각, 그 어떤 뭐 감각들이 받아들여진 신호가 대뇌로 갑니다. 대뇌.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다. 그러니까 수위 운동은 명령을 자기가 내리는 거죠. 의식적인 운동인데 그거 중추이며 기억, 사고, 추리 등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대뇌. 그 다음 소뇌는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수위 운동을 명령 내리는 건 대뇌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뇌가 하는 일이고, 몸의 평형을 유지에 관여한다. 소뇌가 발달한 사람은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교는 뇌의 여러 부분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한다.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뇌교입니다. 뇌교. 여러 부분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한다. 연수는 요 뇌교 밑부분이고 더 밑은 척수인데 경계가 모호하지만 하여튼 요 부분이야.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 중추이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의 발사 중추이다. 주로 이제 뭐 눈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뭐 입하고 관계가 있긴 합니다. 기침, 재채기 뭐 이런 거, 침 분비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거 입하고 주로 관련이 있고, 중간에는 이제 안구 운동이기 때문에 눈하고 관계가 있고요. 눈물 분비는 이제 연수에서 하는 거고, 사람의 뇌에는 10의 9승계 내지 10의 11승계 뉴런이 있다. 대부분의 뉴런은 보통 1000개 이상의 시냅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므로 우리 뇌에는 10의 14제곱계에 이르는 시냅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막대한 뉴런의 네트워크에 의해 우리 뇌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대뇌부터 보면 이제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표면에는 주름이 많습니다. 주름이 많으면은 표면적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근데 표면이 이제 겉질이라고 하는데 겉질이 회색질로 돼 있어요. 잘라보면 회색이 난다라는 거죠. 회색. 아인슈타인 뇌도 기증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잘라봤거든요. 이 안쪽이 백색질이고 겉질이 회색질인데, 회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겉질은 주로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회색을 띠는 부분이고 회색질이라고 한다. 뉴런이 보통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쪽에 이런 애들이 여기 많다라는 거예요. 회색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부분, 요런 부분이 겉질에 많은 거예요. 겉질. 이게 축삭돌기가 많은 겁니다. 겉질은.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 흰색을 띠는 부분이고 백색질이라고도 한다. 이해가시죠? 겉질은 겉부분이고 속질은 속부분인데,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고, 근데요 척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꾸로예요. 겉질이 백색질이에요. 척수는. 왜 그러냐면 척수는 이제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겉에 부분이 축삭돌기로 되어 있습니다. 속질도 척수랑 대뇌는 반대야. 대뇌는 속질이 축삭돌기로 되어 있는데 척수는 속질이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어요. 겉질이 축삭돌기로 되어 있고, 이거 반대입니다. 둘이. 자, 대뇌 겉주름이 있으면은 표면적이 엄청 넓어진다. 근데 아인슈타인 뇌가 좀 뭐 용량 자체가 월등히 크고 이런 건 아닌데 주름이 되게 깊게 있었대요. 주름이. 이런 주름이 깊게 있어가지고 그 표면적이 넓으니까 뇌세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이고 기억, 사고, 감정, 추리, 언어 등 고등 정신활동의 중추이다. 이런 거는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납니다. 겉질에서. 겉질의 위치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구분하고, 이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기능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한다. 감각령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오는 그 감각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게 내가 눈으로 보더라도 뇌에서 이미지가 형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할 수 있고, 연합령은 뭐 추리, 판단 이런 거 하는 고등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거고, 운동령은 이제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도 수위 운동을 조절하게 된다. 대뇌는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고, 오른쪽 좌반구는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오른쪽 뇌,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왼쪽 뇌, 그래서 받아들이고 몸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대뇌 좌방구 사이의 정보 교환. 대뇌가 좌우 방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축삭돌기 집합체인 뇌량이라는 게 존재해서 예, 서로 반구와 반구 사이의 정보를 교환한다. 이 뇌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이게 그 신호 전달이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반짝반짝한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는 여기 요 청각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청각 같은데요. 들을 때 하여튼 여기네 여기 측두 옆 부분이 청각이랑 관계가 있고 말을 글자를 볼 때는 이제 시각인데 시각 요 부분이 시각입니다. 이 뒷부분. 만약 여기가 어떻게 잘못된다 그러면은 보더라도 보이지 않겠죠. 안 보이겠죠. 뭐 뭔지 모르겠죠. 말을 할 때는 여기 말하기 운동력 여기 말하기 감각력 이렇게 있네요. 말을 만들어낼 때 그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쪽인가 보다.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겉질에는 회색질의 이유가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그렇고 속질은 백색질인데 축삭돌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뇌교 대뇌 뒤쪽에 있으면 손해구나. 아래쪽에 있으면 이거 손해는 직접 수위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또 뇌의 평형감각 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 몸의 자세를 바로잡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손에 그 다음에 간뇌 근데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 내가 아까 이쪽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이고 자 아래쪽 대뇌 아래 중간뇌 사이이고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한다. 시상은 후각 자극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에서 오는 자극을 대뇌 겉질의 각 부분에 선별해서 보내는 중개소 역할을 한다. 자극을 선별해서 보내는 중개소 역할을 한다. 그렇구만. 시상하부는 이제 호르몬 그런 걸 조절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로 여기 시상하부 그리고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후엽에는 호르몬을 생성하여 분비하며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여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한편 시상하부 끝에는 여러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가 달려있다. 뇌하수체가 달려있습니다.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 그 다음에 중간뇌 이 부분이고요. 홍채 운동, 안구 운동 그런 걸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뭐 그러긴 하겠지. 시각 정보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뇌교는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고요. 뇌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뇌 여러 부분 사이에 정보 전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연수는 요 밑부분 연수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심장박동, 호흡운동 이런 거에 중추이고요. 이게 안 뛰면 죽잖아요. 연수가
다음에 연수는 아무튼 기침, 재채기, 하품, 입이랑 좀 관계가 있죠. 침 분비, 눈물은 빼고, 하여튼 눈물도 반사 중추가 됩니다. 뭐 그래서 하품할 때 눈물샘도 같이 자극이 일어나나 보네. 그런 건가? 하품하면 눈물도 나오잖아요. 식물인간과 뇌사. 식물인간은 뇌사는 진짜로 죽은 거예요. 뇌사는 그 생명 기능이 이제 상실한 거야. 그래서 뇌사는 심장 박동 이런 거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주인의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며 생명 유지 장치 제거할 경우 수분 내에 사망한다. 생명 유지 장치로 억지로 이제 다른 장기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다른 장기 손상이 없으니까 뇌사로 판명될 경우에는 장기를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다. 근데 식물 인간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의식. 운동 기능은 정지되어 있지만 뇌줄기를 담당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코를 통해 강제적인 영양 공급에 의해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으며 대뇌 손상 정도에 따라 의식이 회복되기도 한다. 식물인간은 살 수 있는 거고요. 뇌사는 진짜 죽은 겁니다. 자, 척수하기 전에 뇌만 좀 정리하고. 자,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구분이 되고요. 대뇌 신경세포체가 분포하는 겉질은 회색질입니다. 회색질 3번 회색질. 축삭돌기가 분포하는 곳은 백색질이고요. 손에 뭐 이렇게 몸의 자세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에서는 뭐 내분비계를 조절합니다. 호르몬이나 뭐 이런 거 조절합니다. 항상소유제 관여하는 거고요. 중간내는 안구 운동과 홍채작용, 동공마사 조절하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하는 건 연수고요. 연수.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흥분 전달을 통로이고 척수관사 등의 축축이다. 아직 여기는 안 했죠, 그쵸? 네. 아직 뇌만 했네 우리가. 그래서 척수도 해야 되긴 하는 거구나. 1, 2번만 일단 해볼게요. 1, 2번만. 자, 일단 이름 써야 되는 거군요. 네, 몸의 자세와 평형 유지하는 거 E인데, 손에 기와 이름 써라. 네, 겉질에 주로 신경세포체 존재하며 고등 정신활동을 하는 중추이다. A 되네. 시상과 시상하부를 구분하며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내인데 이제 B죠. B 간내. 심장박동, 호흡운동 조절하고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의 좌우교차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수 말하는 건데요. 연수에서도 좌우교차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안구운동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중간뇌가 잘못된 거죠. 얘가 C 중간뇌고, 기억 상실, 폭력적으로 변했다.
되는데 A네요. 그림에서 보면 A 됐죠. 그 다음에 척수 생략적으로 변한 거랑 대뇌랑도 연관이 있어요? 뭐 감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고등 정신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대뇌랑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척수는 연수에 이어져 몸 등 쪽 아래로 뻗어 있는 중추 신경이고 척추에 쌓여서 보호가 되는데 겉질이 축삭돌기가 모여 있으면 백색질이거든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있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가 많으면 백색질입니다. 그러니까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 그리고 척수는 척추 마디마다 한 쌍씩 뻗어 나와 있는데 총 31쌍의 신경다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쪽으로는 운동신경다발이 좌우 한 개씩 나와 전근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게 배 쪽으로 요쪽이 배인 거야. 배 쪽에 전근은 운동신경, 그 다음에 후근, 이 뒤로 들어가는 거는 감각신경. 후근 등 쪽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 자,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정보 전달하는 통로이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봐봐요. 이게 일단은 요 그림에서 요렇게 그리거든요. 요렇게 요 앞부분이 신경세포체고 요게 축삭돌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시냅스인 겁니다. 요런 부분은. 자, 그래서 신호가 요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축삭돌기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이게 후근으로 들어가서 이게 연수 있는 데서 교차해서 지금 오른쪽이잖아. 근데 왼쪽에 대뇌까지, 좌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 명령 내릴 때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 그림? 근데 회피 반사라던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이게 척수입니다. 이게 척수.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척수 반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연수에서 교차해서 여기서 판단 내려가지고 명령 내려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운동신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즉각적인 반응은 요게 척수입니다. 요게 직접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는 여러 가지 반사 행동의 중추로 회피 반사, 무릎 반사, 젖분비, 땀 분비,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이다. 자,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들어가야 돼요. 대뇌가 들어가야지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적인 반응은 무조건 반사는 대뇌 없이 척수, 연수, 중간뇌 이런 애들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됐죠? 말초신경계 조금만 있다 하고요. 척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통로이고요. 척수 반사가 일어납니다. 회피 반사, 무릎 반사. 의식적인 반응, 대뇌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대뇌 판단 명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반사는 그런 거 명령 없이 연수, 중간뇌, 척수가 될 수도 있죠. 척수. 근데 이게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자, 요거 그 3번부터 별로 할 게 없네. 3번밖에 할 게 없네. 3번 일단 하죠. 3번 됐어요?